이거 지금 나중에 다시 어디에서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발표 자료는 제이트 매피 스타트업 공출공산 이거는 나중에 공유가 돼 있을 거고요. 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주소를 잘 가지고 계시면. 그리고 여기 지금 출석 등록을 잘 하시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네. 3분 딱 드려볼게요. 제이트 매피 슬래시 스타트업 레지 아든지 0703 하셔가지고 등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얼마나 반응이 빠른지 한번 보고 저를 기다립니다. 반응을 보고 진도를 결정을 하겠습니다. 예. 크롬에서 하시면 됩니다. 선물이시면 약간 질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QR코드 입력하시는 분은 다 아시죠? 네. QR코드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입력하시면서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는데 IT를 전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IT 안 하시는 분 계세요? IT 하시는 분. IT가 다 보안 쪽이 있는데 보안이 아니고 다양합니다. 보안 아닌 분도 어디 전 분야를 주종목이 무엇입니까? 선생님은 정보관 쪽으로 하려고 했기는 기존에 했던 일 그 회사에서 정보관 저 어디서 만난 데 있나요? 글쎄 뭐잘 있었거든요. 페이스북에서 갑니까? 선생님은 저도 통신 쪽, 통신적인 쪽. 그래서 30초 남았는데 30초 동안 제가 소개를 다시 한번 들어보면 저는 IT 쪽에만 한 23년 정도 종사를 했고요. 한 20년은 통신 쪽에, 최근 3년 인터넷 쪽. 왜냐하면 통신 사실 아시겠지만 통신이 돈이 안 되잖아요. 통신사도 돈이 안 되니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수익 모델이 지금 통신 같은 경우는 월정액 이렇게 하거든요. 주로 한 달에 얼마 그렇게 하고 이제 부가 서비스를 받으면 부가 받을 때마다 얼마 이런 있는데 지금 인터넷 서비스 같은 경우는 수익 모델이 무료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서비스를 다 무료로 쓰다가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입력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통신 서비스 쪽으로 막 넘어오니까 통신 서비스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넘어와서 통신 부가 서비스를 해보려고 지금 한다면 소셜미디어, 인터넷 서비스 이런 쪽으로. 원래 하던 일은
제가 ARS 개발을 주로 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 최초로 한 ARS는 같이 해버렸습니다. 공통이 있는데 앞서 중간과학단에 ARS를 한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모든 서비스였습니다. 전 합격자가 국가 자격증 시험 혹시 쓰시는 분 아실 텐데 국가 자격증하면 산업인력 관련된 거와 합격자 발표를 ARS 처음 서비스했거든요. 그 전화번호 이름은 700에 2,000번이라고 해서 IR 2,000 합격자 발표. 그 최초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어요. 1990년도 KT 학교에 가서 그 다음에 이제 ARS를 하다 보니까 이제 각종 페이지로 넘어가면서 VMS도 만들고 콜센터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지능망 서비스도 하고 그럼 칼라링 다 아시죠? 네. 칼라링 쪽도 이제 그림을 제가 전달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하던 일들이 전부 다 처음 하는 일들을 제가 주로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헷갈리기에는 꼭 전도사라는 개척자네. 처음에 ARS 개발할 때는 딱이 특집적인 삼국 컴퓨터였는데 입사하니까 ARS를 프로그램을 만들으라고 그러는데 책도 없고 물어봐도 아는 사람도 아무도 없고 그냥 있는 해로도 하고 그냥 프로그램 그냥 소스 가지고만 했었는데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들이 어떻게 보면은 제가 살아온 그 경력하고 IT 트렌드가 비슷한 것 같아서 전부 다 이렇게 비슷하네요.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 이야기를 하면서 소개해드리는 낯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하셨죠? 나중에 네. 잠깐 실사 그리고 오늘 목차는 이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IT 트렌드를 이제 제가 부탁받은 게 IT 트렌드를 이제 소개를 하면서 지금 창업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이 IT 트렌드를 어떻게 활용을 하면 효과적으로 창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그런 게 맞죠? 네. 그래서 사실 우리 자료가 이제 2시간 빠듯한 자료인데 30분은 빼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주말에 막 넘어가거든요. 내가 이거 더 넣고 싶다 그러면 스톱 하시고 안 가면 또 빈거 있으면 넘어가세요. 그러고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IT는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크게 세 분야가 있죠. ICT라고도 하고 IT라고도 하죠. 최근에는 다 ICT라고 해서 그만큼 커뮤니케이션 영역이 커졌기 때문에 이제 ICT라고 하고 그 커뮤니케이션이 영역이 더 커지니까 스마트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컴퓨터하고 방송만 두고 있을 때는 IT 뭐 이렇게 되는데 이 통신이 자꾸 커지면서 이 통신이 전체를 잡아먹는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컴퓨터는 언제 나왔죠? 누가 언제 만들어졌죠? 대충 몇십 년 전. 1950년, 뭐 4, 50년 2차 대전이 있고 통신, 그건 전화죠, 그죠? 네. 음성, 전화, 언제 만들어졌죠? 100년 넘었겠죠? 네. 벨이라는 사람 많이 다 아시죠? 네. 벨, 그리고 뭐 AT&T, 이 딴 회사도 넘어가고 있는데 너무 중요한 명이었습니다. 그 방송은 얼마나 됐을까요? 70년대. 라디오 방송 얘기하는 거죠? TV 방송. 70년대. 이게 달에 갈 때 방송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면 지금 순서가 전화가 제일 오래됐고 컴퓨터가 뭐 하여튼 중간쯤 되고 그렇죠. 근데 지금 세상이 컴퓨터가 전체 IT 시장으로 컴퓨팅화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컴퓨터가 컴퓨터로도 쓰여지고 그 다음에 전화기 안에 컴퓨터가 들어간 게 스마트폰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송, TV에 컴퓨터가 들어가면 뭐가 되죠? 스마트 TV라고 하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전화기, TV에만 컴퓨터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에 컴퓨터 칩이나 CPU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걸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사물. 유비쿼터스. 그거는 한 10년 전에 불렀는데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때도 유비쿼터스가 불렀는데 언제 어디 스마트 컴퓨터가 있는 세상, 그게 유비쿼터스 세상인데 최근에 실제적으로 현실에서 적용이 되는 시대가 됐는데 그 이유는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있던 유비쿼터스, 언제 어디서나 컴퓨터를 사용하는 분이 지금은 어떤 사물이더라도 그 사물에 컴퓨터가 들어가서 내 스마트폰이나 다른 컴퓨터로 제어를 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사물 인터넷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IoT,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 인터넷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세상이 넓게 바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이 컴퓨터는 그럼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보면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죠. 네. 조금 전에 구글 드라이브 가지고 순서 체크하셨죠. 네. 그거 이야기 한번 해보려고 인증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좀 대단한 게 아니고 지금 여러분이 출석 체크를 했을 때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동시에 여러 명이 자료를 한꺼번에 입력을 했다는 거죠. 그게 사실 5년 전만 해도 똑같은 일이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강의하러 가면 한 80%는 안 써봤다 이런 써봤다 그러시니까 좀 쑥스럽네. 그래서 지금 대단한 일이다. 한꺼번에 같이 공유해서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세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는 내가 지금 컴퓨터로 입력을 하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가서 내 PC로 봐도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게 N 스크린, N 디바이스라고도 하죠. 멀티 디바이스입니다. 그래서 내 기기가 옛날에는 사무실에 있는 컴퓨터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집에서 있는 PC는 게임용이었는데 꼭 가다가 집으로 와서 업무를 하려고 하면 사무실에 있는 파일을 USB에 카피를 해가지고 집에서 카피를 업무하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사무실에 있다가 집에 그냥 주소만 입력하면 들어가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지금 출근하다가 데이터 입력을 잘못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스마트폰을 보내가지고 또 오케이. 그래서 집에 있는 PC, 스마트폰, 이제 사무실에 있는 PC 여러 개의 디바이스에서 접속을 할 수가 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이 TV에서도 볼 수도 있고 다른 어떤 디바이스에도 다 액세스가 될 수 있다. 그런 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크게 두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화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 컴퓨팅 세상이 됐다라는 거죠. 스마트폰 세상이 됐다. 그 다음에 방송 같은 경우는 스마트 홈으로 진화를 하고 있다. 스마트 홈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디지털 홈은 들어보시죠? 10년 전에 이건 디지털 세상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스마트 세상이라고 하는데 그런 10년 전에도 뭐 디지털 세상이 있고 지금은 스마트 세상이라고 하는데 뭐가 크게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보면 이런 ICT 큰 세계의 축이 지금 모바일 인터넷으로 모든 분야의 컴퓨팅화돼서 모바일 인터넷 서비스가 대응되고 있다. 이런 분야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면서 해보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오늘 주제가 IT 트렌드와 패러다임을 이해를 해서 어떻게 내가 창업하는데 활용하면 좋겠느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뭐가 바뀐다는 거잖아요. 그죠? 바뀌었을 때 여러분이 환경이 바뀌면 뭔가 잘하거나 지금 아까 창업할 때 살아남는 사람을 쫓아다니라고 그랬는데 왜 자꾸 죽는 사람 쫓아다니냐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런 행동들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행동들을 뭐라고 할까요? 적응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존이라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용어를 쓸 수도 있을 텐데 패러다임이 변할 때는 내가 움직여서 쫓아다녀야지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당하죠.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당하는 거예요.
요새 학교 시스템도 이상해요. 학교 다니는 애들이 그냥 정규과정을 쭉 쫓아가면 고등학교 딱 졸업하면 10등하고 있더라고요. 옛날에는 1등이죠. 잘하는 애들을 시험 쳐갖고 뽑아가지고 잘하는 데 보내고 했는데 요즘은 아이가 시험 쳐갖고 잘하는 데를 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10등반이 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학교가 그런 게 아니고 지금 IT 패러다임이 급변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나서가지고 그 패러다임에 쫓아가지 않으면 가만히 있으면 10등하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잘하면 능력이 있고 장점이 있고 좋았는데 지금은 잘하는 건 기본이고 못하면 하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에서는 적응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용어를 오늘의 주제를 관점이라고 부르습니다. 스탠포인트, 관점. 예. 그래서 몸을 움직이기 전에 몸이 움직이려고 하면 관점이 먼저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 때는 내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어요. 움직입니다. 세상이 바뀔 때는 남의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보면 자기는 몸은 그절로 따라가게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 지금 내용 전체를 지금 각각의 다른 관점에서 유체이탈을 하시라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이제 소셜 네트워크로. 그럼 스마트 2.0이 어떤 시대냐? 아까 디지털 시대하고 어떻게 크게 틀리냐? 가지고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화, 컴퓨터, 방송. 기억나시죠? 그렇잖아요. 네. 96년도에 들어오고 출장자로 모토로라. 한국통신 ISDN 서비스 만들려고 그때 지금 스테레오 컴퓨터에 2개 붙여놨고 전화로 걸면 이제 서버에서 스테레오 음악을 플레이를 해주는 거예요. 다이얼 모뎀으로 전화를 그냥 다이얼 모뎀은 음악을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스테레오는 못 듣기 때문에 ISDN이라는 마이너스가 됐었어야 되는데 이걸 시험한다고 이제 시험하려고 그러면 교환기에서 시험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전화 상용 전화국에 있는 전화기에 붙여서 시험 못 하잖아요. 그래서 시험할 수 있는 데가 두 군데 있었어요. 여기 웅현동에 서울에 웅현동에 있는 전화하고 예전 인산전화하고 있잖아요. 근데 서울에는 서로 쓰려고 터지게 줄 서 있고 그래서 이제 대전으로 내려가가지고 대전에서 뭐 한 6개월 이렇게 고생을 하면서 개발 다 한 거를 시험을 하러 이제 내려가서 시험만 했는데 시험하고 한 일주일 작전하고 내려갔는데 이게 안 되는 거야. 이거 한 1년, 2년 걸려서 만든 거예요. 그렇게 고생은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요 전화기 들고 내려가가지고 매일 사장님한테 보고 그러니까 오늘도 안 되는데 하루에 한 번씩 듣고서 안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96년도에 들어갔던 기억이 이게 2000년 전이죠. 그죠? 그 다음에 그거 뭔지 아세요? 애플 2 70년대에 나왔던데요. 그 다음 맥키토시 80년대에 나오고 그 다음 뭐 칼라 TV 80년대에 나왔다. 그래서 1990년도는 이런 세상이었는데 2000년도가 되면서 어떻게 바뀌냐면 그렇거든요. 그러면서 디지털 세상이 됐다고. 아까 처음에 휴대폰이 나왔는데 처음에 나온 그 휴대폰은 아날로그 휴대폰이라고 해요. 무선 주파수가 아날로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데 2G가 되면서 뭔가 틀려졌으니까 이게 진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참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는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2G가 되면 대단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했는데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휴대폰으로 음성으로만 서비스할 수 있는 게 데이터 서비스가 가능하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서비스한 게 SMS, 문자 서비스를 전 2G가 되면서 가능하게 됐어요. 지금은 뭐 속으로 막 하시지만 이때는 문자 서로 보내는 건데 엄청나게 대단하거든요. 통화하는데 데이터도 보낸다. 컴퓨터 같은 거예요, 이게 전화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G에서 3G로 가면서 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음성에서 데이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영상 서비스를 시작해야 되겠다. 가상. 이제 화상 전화 쓰나요 여러분? 예. 통신사들이 큰일 날 뻔했어요. 진짜 3G 투자 왕창 해놨는데 아무도 안 쓰는 거야. 화상 전화기. 근데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을까요? 그러니까 동영상. 데이터 서비스를 쓰는데 네. 앱스토어 나오기 전에도 무선으로 네. 데이터 서비스를 HSDPA 해가지고 3G 중에서도 그냥 영상만 되는 게 있고 HSDPA라고 데이터가 뭐 10메가비트에서 막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통신사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 투자인들도 못 끌리고 4G 투자도 못하고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 없고 이렇게 되는데 데이터 서비스가 살아나면서 다시 LTE로 가면서는 아예 영상 뭐 이런 서비스가 아니고 아예 데이터 서비스로 알아. 이제 바뀌게 됐더라고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거는 여기에 이제 아이폰이 깔려 있던 그런 변화가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와이브로 와이파이인데 지금 특징이 컴퓨터가 전화기로 들어가는 트렌드가 있다고 했죠. 그러면 이제 통신에서는 컴퓨터하고 전화가 동시에 네트워크가 되게 하는 기술이 발전이 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이제 뭐 3G, 4G, 그 다음에 와이파이 이런 게 나오게 됐어요. 와이파이 다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이건 3.5G, 3G하고 LTE 중간쯤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는 와이브로가 무선에서도 막 사용이 되기를 바라고 이제 만드는데 전 세계적으로 제일 열심히 했던 데가 누구죠? 와이브로? 우리나라, 삼성. 정보통신부 아시죠? 그죠? 네. 김대리 장관 계신데 그때는 열심히 했는데 김대리 장관 그만두시고 열심히 안 했어요. 근데 이제 뒤에 3년 계속 힘들죠. 이제 분석을 해보면 세계 지도에 이번 그 세계 지도에 보면 빨간 그 핀이 꼽혀 있어요. 70몇 개인가 그때 제가 본 게 꼽혀 있어요. 전 세계 70개국에 와이브 기지국이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많이 줄어들고 LTE라면서 그래서 지금 이게 와이브로가 이게 LTE 나오기 전에 이쪽으로 왔으면 LTE도 아마 와이브로가 발전이 돼서 됐었으면 전 세계 우리나라 굉장히 시장이 다 됐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기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힘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와이브로는撤退를 하게 됐고 LTE로 예정을 하거든요.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LTE를 중국 LTE를 만들어가지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10년 전에 15년 전에 와이브로 가지고 3G를 우리 거 해보려고 막 했던 노력을 더 이상 안 해줘요.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우리는 그 위에서 더 하려고 하지 이거를 하려고는 안 해요. 근데 중국은 아예 LTE 전체 코어 쪽을 그 다음에 방송 쪽도 지금 주의해서 이제 보셔야 되는데 지금 방송 쪽이 지금 올해 내년도에 이제 아주 중요한 도전의 기회가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많이 쓰는 거는 내년도에 5년 돼야 쓸 것 같은데 뭔가 방송 쪽에서 서비스를 한다거나 솔루션을 만들려고 하면 올해가 5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00년도에는 이런 디지털 세상에서는 누가 전 세계 1위였는지 혹시 기억나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전 세계를 호령을 했던 기업들. IBM. 잠깐 스티브 잡스 조금 해야 되잖아요. 보시면 나왔어요. 소니 기억에서 소니. 네, 벌써 지워진. 워크맨, TV. 전 세계에 잘 나가는 집은 이때 다 소니 TV예요. 삼성, LG TV 아니야. 지금 다. 제가 2000년도에 이제 제가 삼성에 일을 하러 많이 다녔는데 삼성 그 수원에 지금 빌딩이 두 개 이렇게 하나 있었어요. 30몇 층짜리 R3 빌딩이라고 그러는데
옆에 알코도 지금 생겼는데 R3 그 빌딩에 플랜카드가 큰 게 하나 걸려 있었어요. 건물 전체를 덮을 만한 플랜카드가 1년 내에 걸려 있었어요. 2001년 2년 때. 그래서 제가 미팅하고는 이제 본사에 인테리어에 근무했었는데 부사장이 이렇게 오시면 여기 부사장하고 미팅을 해주고 있었죠. 모두 들어가면 플래카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적어놨어요. Number 1 in the digital world. 이렇게 적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의미를 알죠. 직원들한테 미리 물어봤으니까. 말 뜻은 뭐 아는데 삼성이 저걸 왜 걸어놨는지를 저는 물어봤으니까 아는데 똑같이 물어보면 이게 뭐냐. 그대로다. 무슨 소리냐. 삼성이 디지털 세상으로 바뀔 때는 전 세계 1등 하겠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딱 한 얘기가 소리를 이기겠다는 거냐? 그렇지. 질문이 그렇다. 웃는 거지 빛이. 설마. 그러고 들어갔어요. 그건 건물이 1년 있다 또 왔어요. 아직까지 그렇게 돼 있어. 또 있네? 지금 농담에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3년째가 돼서 그럼 또 왔어. It makes sense. 말 된대. 2004년. 그때부터 뭔가가 조직이 시작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목표식이 분명해야 변화에는 성공하는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거지. 그냥 세상이 바뀌지 않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제 늦어지고 있더라도 박차타도 괜찮은데 세상이 막 움직일 때는 빨리빨리 가서 다른 차를 잡을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만이 불안한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현재 아날로그가 디지털로 변하는 세상이 왔다라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는데 그 변하는 시대에서는 우리가 가전, 컴퓨터, 통신에서 1등을 하는 회사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그때 만든 회사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카메라 만드는 곳이 아시죠? 삼성 카메라. 예. 그 소설이 삼성항공이 있었어요. 수익이 그렇죠. 안 되니까 딴 데 갖다 붙여가지고 그게 지금 휴대폰에 두면 기술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셋들이 이렇게 사는데 지금 예상을 해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목표식은 내가 디지털 월드를 1등을 하겠다. 그걸 필요한 것들을 팀들이 찾아내가지고 막 하니까 돈도 안 되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든 유지를 하고 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은 그냥 자원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시대에는 뭐 그런 플레이어들이 있다. 그러면 이제 2000년부터 2010년도 사이에는 이제 디지털 월드가 스마트 월드로 바뀌는데 여러분 이 동영상 다 보셨죠? 못 보신 분? 나도 한번 보세요. 소리 나갈게요. 아이폰 처음 출시할 때 스티브 잡스가 나와서 이렇게 폼 잡고 이렇게 연설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폰을 출시할 때 보면 이제 밑에 있게 지금 신제품을 발표를 한다는데 처음에는 아이팟, 와이드 밴드 아이팟, 그 다음에 지금 폰, 그 다음에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이거를 오늘 발표를 합니다. 이러니까 사람들이 마치 디바이스를 3개를 발표하는 걸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으니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 가는 것입니다. 아이팟, 와이드 밴드 아이팟, 폰, 인터넷 커뮤니케이터 반응을 또 반복을 계속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3 디바이스가 아니고 하나의 디바이스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이정표 같은 거 세워놨고 이거는 뭐 인문학과 기술, 테크놀로지가 만나는 지점에서 나온 제품입니다. 뭐 그래요. 그렇게 농을 까요. 근데 이게 농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스티브 잡스는 그러면 지금 없는 거를 무에서 스마트폰을 그렇게 3개를 합쳐서 하나로 만들었을까요? 또 이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 지금 이 3개의 디바이스를 이제 하나로 합쳐서 2007년도에 출시가 됩니다. 2007년도가
디지털 로드에서 스마트 로드로 바뀌는 모든 게 다 바뀌잖아요. 그 다음에 삼성 갤럭시가 출시가 2010년도에 됩니다. 사실 아까 2007년도에는 미국에서 출시가 되고 한국에는 2년 밖에 들어왔죠. 네. 2009년도에 아이폰 들어왔고 KT폰에서 1년 있다가 삼성 갤럭시가 나옵니다. 제가 이때는 뭐 했을까요? 이런 거를 열심히 3년이라도 하려고 하면서 제가 핀란드에 노키아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노키아 그때는 전 세계 1위 휴대폰 제조사가 뭐죠? 노키아. 디지털에서는 가전 디지털에서는 소니, 네. 그 다음에 모바일 통신 기기에서는 노키아. 네. 노키아가 전 세계를 고려하고 휩쓸었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파트너 중에 하나가 노키아인데 제가 한국에 대표해서 판매를 했는데 지금 모비아라고 경쟁 회사가 안드로이드. 아. 모비아는 더 커요. 네. 직원이 150명 가까이 되고 몇십 명밖에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아. 구글이 안드로이드를 합병을 해가지고 회사 이름이 안드로이드였는데 합병을 해서 그 제품 이름으로 OS 이름으로 합병을 해서 구글이 발표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아이폰이 2007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한국에는 2009년도에 출시가 됐는데 삼성은 2010년도에 갤럭시 S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왜 다른 통신 제조사들은 출시를 못했을까요? 아이폰이 나오고 3년이 지났는데 삼성은 갤럭시 X가 나오는데 왜 L사, 왜 다른 나라의 수많은 M사, 엄청 잘 나가는 M사 있죠, 그죠? 아까 핸드폰을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고 지구상에 없는 부분을 발명해서 내놓은 회사도 못 만드는 것을 당신이 만들었을까? 그러니까 디지털 월드에서는 1등을 그 다음에 통신에서도 1등을 하겠다. 그래서 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준비를 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아까는 관점을 바꿔서 내가 바뀌는데 적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서는 그걸 하기 위해서 관점이 바뀌니까 준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나시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기억나시죠? 블랙잭 사신 분 있으세요? 저는 뭐 하여튼 새로 나오면 다 샀어요. 속 터져 죽어요. 한 1년 정도 숨이 안 죽어요. 근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전자신문에 1년 내에 광고가 나왔어요. 기억나세요? 1년에 전자신문 1년에 오른쪽 쪽에 1년 내에 이 블랙잭 광고를 상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금 확인을 안 해봤어요. 확인해보고 싶은데 정말로 그거 성공하려고 광고 했는 거냐 물어보고 싶어요. 진행분 사장님 물어보고 싶은데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광고 왜 낼까? 왜 낼까? 계속 궁금해했던 거죠. 그게 아마 이 2010년도 당연히 블랙잭스가 나올 수 있을 힘이지 않을까요? 시장에서 성공을 하지는 못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소비자까지 갈 수 있게 풀 라인업을 구성을 했던 거죠. 돈을 얼마를 들여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애플의 아이폰이 나왔을 때 제품 성격은 틀리지만 단지 부족한 부분은 채워서 내주고 풀 라인업을 쫓아갈 수 있는 매력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양쪽에 L사는 가서 가봤지만 준비는 더 많이 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L사는 하도 소비자가 한 명은 있습니까? 통신사가 있잖아요. 그렇죠. LG 플러스. 뭐라도 만들어 놓으면 한 군데는 팔 때는 있어. 그러니까 일단 만들어 보는 거는 더 잘해요. 근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반 소비자한테 선물을 걸어서 풀 라인업에서 채택이 될 수 있게 해본 데는 그 차이가 한 가지 질문인데 선생님께서 오히려
스마트폰이 활성화되는 데는 방해를 하는 기업이다라는 그런 평가도 있습니다. 왜냐면 아이폰이 국내 진출하는 건 삼성 비중이 많았고 이제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그냥 바로 이제 모바일이 활성화되는 그 시기에 삼성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그 망을 더 이제 팔기 위해 피처폰이나 그런 거에 더 집중하고 있었고 스마트폰을 많이 보급 안 하려고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세요? 뭐 예스에도 일 수 있는데 네. 삼성이 뭐 일부러 뭐 방해하고 그럴 이거는 이제 사실일 거고 사실일 수도 있고 네,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큰 줄거리는 뭐냐면 삼성 전략이 아까 이제 바뀐 부분이 있는데 아까 3G, 2G에서 3G 넘어가면서 삼성이 하려고 했던 거는 삼성은 2등 전략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긴 한데 2등 전략이라서 지금 내가 네트워크를 아까 중에 3G를 전 세계 표준으로 다 만들어 버리겠다. 이런 거는 처음에 생각을 잘 안 했어요. 2000년 정도. 그래서 생각을 한 게 뭐냐면 네트워크하고 단말기를 내가 같이 만들어 가지고 세트로 만들면 예를 들어서 중국은 힘이 세니까 여기 힘이 좀 없는 데 있잖아요. 그 사용자가 많지 않은 나라. 네. 그런 데는 그냥 독점으로 들어가는 거지. 망도 깔아주고 단말기도 다 깔아버리고. 그런 데가 어디냐면 북한. 그렇죠. 한 통신사가 지금 몇십 년 동안 하나가 다 해요. 그 전략이었기 때문에 네트워크 쪽도 중요하게 봤어요. 그래서 그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전 국가의 힘을 발휘해서 중국의 3G 네트워크 장비를 한국 업체가 있는 게 지원 사격을 그때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총리도 맨날 가서 지원해 주셨는데 결국은 중국의 1차는 들어갔어요. 2차로 가면서 2차로 넘어가면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조건들을 중국이 요구하면서 똑같이 카피하면서 그걸 허용하게 해달라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결국은 당연히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전략을 바꿉니다. 단말기 전략이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쪽은 포기하는 듯 하면서 와이브로 하고 확인해야 되니까 이제 단말로 이제 주력을 해서 하는데 그 다음에 한국에서는 뭐 지금 그때 했던 정책이 위피 있잖아요. 위피. 정보통신부에서 위피라고 하는 게 지금 한글어도 갖춘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피처폰에서는 OS가 위피라는 게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정부에서 위피를 표준화로 정했기 때문에 전 세계 단말기 제조사는 위피를 하지 않은 한국에서는 팔지를 못해. 그러니까 한국의 시장의 단말기 숫자는 예를 들어서 노키아가 팔라 그러면 시장이 별로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작업을 해놓고 팔면은 계속 쓸 수 있으면 할 만한데 네. 이게 뭐 위피라고 하는 게 6개월마다 바꿔 한국 애들. 그러니까 폰 하나 만들 때마다 본사 직원이 와가지고 전 세계에 폰 만들듯이 여기 폰 한국 시장 보고 만들어야 되니까 수지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외국 애들이 다 철수를 해요. 노키아하고 모토로라하고 한국에 다 공장이 있었어요. 작품이나 이런 데. 그래서 제가 거기 들어가면 이제 플래시 메모리 판매를 했고 그래서 결국은 다 철수를 했어요. 그런 게 큰 줄거리입니다. 그래서 삼성에 이제 생각을 해보면 방향은 네트워크하고 단말하고 세트로 가서 이렇게 전 세계를 독식하겠다 이러다 전략 지점에 내가 들어가겠다라고 이제 네트워크 포기하고 단말로 갔는데 단말 가지고 1등 하니까 어렵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삼성은 단말 가지고 한국에서 내가 잘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전 세계에 북한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위피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는 삼성이 보기에는 이게 처음에 개발하고 할 때는 도움이 되는데 1등 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는데 한국 시장 만든다고 해요. 분명히 때문에 뭔가 이제 바가 있긴 한데 그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좀 활성화되는 측면에서는 삼성이 오히려 많이 그 방해를 했다. 삼성이라기보다 정부라고. 정부도 있지만 어차피 정부의 정책이 삼성이 그러니까 그게 삼성이 그렇게 해서 덕을 봤다 그런 건 별로 없을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오히려 대처가 늦어진 거예요. 한국에서 늦어지면서 세계에서도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때 이제 요걸 나오면서 아까 KT가 이제 연락이 왔어요. 안드로이드하고 협업을 해야 되는데 본사에서 부장들이 만나서 전략적으로 협업을 하겠다는데 뭘 같이 하면 좋은지를 제안을 해봐라 그러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는 안드로이드 같은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니까 앱스토어를 KT 걸 만들고 그 제안을 하셨던 분이 그럼 말 된다 그러고 제안하셨는데 그건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세상이 바뀌고 있는데 변화에 적응을 하려는 노력들이 많이 부족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서 했던 삼성이 돼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또 다른 하나는 웨어러블 디바이스와 이제 스마트폰 시장이 오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ICT 세계의 축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폰 가정에서는 TV가 이제 생명의 TV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디바이스를 들고 그것들이 하나로 인터넷으로 묶여서 서비스가 된다는 거죠. 요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어요? 네스트라고 하는데 이게 올해 군규9월에 합병이 됩니다. 한 3개월 전에 합병 금액이 32조 유튜브가 얼마나 합병된다고요? 16조 그래. 뭐 하는 걸까요? 호텔에 가시면 잘못된 뭐 하죠? 체크인하고 방에 딱 들어가면 온도계 맞추죠, 그죠? 네. 호텔 온도계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걸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만들었어요. 와이파이를 달았어요. 그래서 언제 켰고 언제 끄고 온도를 몇 도 바꿨고 이 정보가 클라우드로 다 넘어가요. 그래가지고 내가 일주일 동안 호텔에 머무는데 잠깐 나왔어요. 핸드폰 바꾸고요. 야, 너 에어컨 켜놓고 나왔어. 훅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들어가면 목적으로 켜져 있네. 걔가 사용하는 사람한테 정보를 컨트롤하는 건 아니고 정보를 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실험실에서 한 게 아니고 실제 고객들을 엄청나게 모았어요. 숫자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구글이 상대는 그 고객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물 인터넷의 하나의 예인데 그런 기존에 있는 기기에 컴퓨터 사실 CPU가 들어갈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기능이 들어가서 칩이 들어가서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들 정보가 클라우드에 모여서 분석을 해보는 사람들의 필요한 정보를 가지고 삶을 바꿀 수 있는 어떤 서비스를 할 수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시대는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라고 이제 보는 거고 그렇게 딱 하자마자 애플이 또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스마트폰 킷이라고 하는 홈킷 지금 아이폰, 애플, 아이폰, 아이팟 다 홈하죠, 그죠? 홈킷은 좀 낯설죠. 1년만 지나면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서 낯지가 않는 거예요. 홈킷. 집에서는 홈킷, 밖에서는 아이폰, 그래서 그게 뭐냐면 프레임워크예요. 그래서 스마트 홈을 위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iOS라고 그러죠. 앱스토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모디파이해서 스마트폰으로 바꿔서 됐다. 발표를 주시한다. 올해 안에 이거 하겠다. 세상에 바뀌겠지. 이게 성공이 되면 아이폰처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시대가 되면 1년, 2년, 3년 안에 세상이 또 한번 바뀌어요. 지금 들고 다니는 전화기가 바뀌었고 컴퓨터가 바뀌었고 아직까지 TV나 집에 있는 기기는 덜 바뀌었어요.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집에 있는 모든 기기. 그렇게 보면 집에만 있나? 여기? 밖에 나갈 때마다 다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예측들을 만약에 내가 지하철역에 딱 들어갔어요. 그러면 스마트폰을 딱 꺼내. 그러면 와이파이 접속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나오잖아요. 딱 보면 평균 15개에서 30까지는 뺐더라. 지하철에 딱 들어가면
골라서. 그게 뭐냐면 광고도 있고 뭐 5만 개 다 있는 거죠. 사람이 들고 다니는 거 말고 그 지하철 안에 기능을 가진 뭔가 사물들이 15개, 30개는 내재산에 필요한 거더라고요. 그 말은 지하철뿐만 아니고 어느 공간에 가더라도 그 정도 디바이스들이 나하고 뭔가 접속이 되니까 그런 것도 문제가. 그래서 지금 보안 쪽 창업을 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 보안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주 뭐 크리티컬하게 보안을 막고 이런 것보다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보안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런 데 다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지금 라이트하게 그러니까 엄청나게 대단한 거를 지금 남들이 못하는 거를 하는 것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안 기술인데 그냥 여기다 쓰고 저기다 쓰고 이런 거 하면 됩니다. 여기다 갖다 붙이고 저기다 갖다 붙이고 그렇게 하면 아마 사용되는 데가 무지하게 많지 않을까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어러블 디바이스인데 보시면 신발에도 붙고 시계에도 붙고 글라스에도 붙고 이렇게 다 있죠. 그런 세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스마트 세상이 됐다고요. 그래서 2000년대는 디지털 세상에서 2010년으로 가면 스마트 세상이 된 거고 지금 2010년 이후에는 스마트폰 이후에 넥스트 스마트폰을 넥스트폰 세대가 온다. 그리고 그 넥스트 스마트폰을 이제 사람들이 IoT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인터넷 관점에서 그러면 아까 디바이스 관점에서 많이 봤는데 인터넷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 지금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오면서 전부 다 웹 비즈니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007년도에 아이폰이 나오면서 앱 비즈니스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면 스마트폰 이후에는 무슨 비즈니스가 될까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면서 뭐가 나왔냐면 앱스토어라고 하는 플랫폼이 나옵니다. 새로운 게 만들어집니다. 이전에는 통신사는 그냥 파이프라인만 연결하는 것만 갖다 대고 그 위에서 지금 네이버는 가만히 한 대로 콘텐츠 제공하는 통로를 제공을 했는데 그 위에 없는 플랫폼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앱스토어라고 합니다. 여기서는 사물들이 막 갖다 붙는 TV도 갖다 붙고 웨어러블 디바이스도 갖다 붙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새로운 플랫폼이 또 나올 거다 이렇게 하는 거다. 이제 난리가 난 거죠. 누가 난리가 났을까요? 애플, 삼성, 아닌 모든 이번에는 내 차례야. 이번에는 내 차례야. 다 그러는 거예요. 포털 포함해서 전화기 만드는데 포털, 통신사 이번에는 내 차례야. 그래서 잘 안 될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처럼 카리스마를 가지고 확실하게 딱 해가지고 매니아들을 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거는 아마 앱 비즈니스를 이 넥스트 스마트폰 시장에 적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앞으로 2, 3년 내에 비즈니스 만들 수 있는 걸 할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아까 전에 네스트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네스트는 별도 플랫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앱스토어를 활용을 해서 쓰는 거죠. 앱을 다운을 받아서 서비스를 하는 거니까. 그 케이스가 제가 말씀드린 케이스죠. 새로운 건데 플랫폼은 여기 있는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계선에서 찾는 게 수익을 보면 한국적이지 않을까. 스마트 2.0이라는 건 제가 붙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스마트 1.0이라는 내용을 잘 안 쓰는데 그냥 스마트 시대, 그 다음에 IoT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라고 하는 거는 스마트폰 시대를 주로 이야기를 해요. 일반적으로. 그리고 지금 스마트폰이 나오고 난 다음에 나왔던 게 스마트 TV, 6가지를 스마트 시대라고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사물들의 이제 스마트 인터넷이 연결이 되는 시대로 갔을 때는 IoT라고 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IoT가 새로운 뭔가 틀린 새로운 시대로 간다라고 하면 플랫폼도 새로 나와야지 그렇게 부를만하다라고 해서 이름을 따로 부르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 이런 디바이스나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서비스는 기존에 있는 앱이라든지 기존에 있는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하는 시대를, 스마트 인증 시대를 부르면 이게 더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스마트 인증명이 뭐 특별하게 용어가 인터넷 찾으면 안 나와요. 그래서 개념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붙여서 겁니다. 그래서 스마트 시대하고 IoT 시대로 넘어가는 중간에 기기는 IoT 기기를 쓰면서 플랫폼은 스마트 플랫폼을 쓰는 그런 거를 스마트 인증으로 부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분은 또 스마트 인증에서 한개 조금 2, 3년, 3년 만에 인질적으로 이해하시는 게 아닌가. 물론 아까 네스트처럼 벤처 정신을 가지고 위에서 인을 전문하시는 분은 바로 스마트 IoT 시대로 갈 수 있겠다. 자, 그 다음에 사라진 디바이스를 보는데, 아까 소니의 카메라, MP3, 닌텐도. 그래서 지금 스마트 창업을 하려면 4가지 없는 지식 기반의 창업을 하는 것을 굉장히 드립니다. 그래서 보통 창업을 하려고 하면 필요한 게 돈이 필요하죠. 직원을 고용을 해야 되죠. 사무실을 구해야 되죠. 상품 만들어서 재고를 쌓아야 되죠. 자, 이런 것들을 없이 그냥 자기 지식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재고가 없고 그런 4가지 없는 지식 기반의 창업을 하는 게 지금 바람직한 그 다음에 지금 카카오톡과 지금 SY의 창업 스토리 비디오 이렇게 돼 있는데, 아까 성공한 회사와 실패한 회사의 차이점이 있는데, 성공한 회사를 쫓아가기 위해서 보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XYZ에서는 실패한 회사라고 부르기는 그러는데, 제가 한 회사예요. 창업용도하고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제가 시장을 아셈타워에서 사무실을 시작했어요. 겁도 없이 6개월 있다가 사느라 그러고 관리비 옮겼어요. 그래서 한 게 이제 모바일에서 뭔가가 될 거다. 저도 생각하고 여기도 생각하는데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아까 모바일, 클라우드, 방송, 그러니까 IoT, 스마트 TV. 그래서 모바일 쪽이 변할 거다. 아이폰이 나오기 전부터 감지됐어. 그죠? 이건 바뀐다. 위피가 아니더라도 이건 바뀐다. 그래서 저는 이제 해외 파트너를 붙잡고 이제 시작을 했고, 우리는 돈이 있어서 직접 그냥 했고, 그 다음에 생태 모델로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혼자만 내가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게 아니고, 자기는 단순하고 심플한 걸 하면서 협력을 해서 하겠다라는 모델을 갖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했어요. 근데 전체 그림을 그리기보다 그냥 이제 내 순간순간 협업 모드로 했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요 문화가 상당히 중요한데, 지금 신뢰, 충돌, 현실 문화를 지금도 가지고 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료를 제가 지금 정리를 오늘 하는데, 예전에 이런 리포트를 만든 적이 있어요. 2009년인가 10년인가에. 왜 만들었냐면 중국 애들이 컨설팅을 했다고 해요. 외국 인터넷을 통해가지고 카카오톡이 왜 쓰냐고. 그래가지고 해도 어떻게 하라고. 공부해야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돈 50만 원인가 받고 한 달 동안 했더니 해가지고 1시간 설명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생각난 거를 지금 해봤는데, 그때 설명할 때는 요거는 생각 안 했어요. 이것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같이 생각을 해보니, 그때라도 내가 지금 이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여기 반 이상의 상표가 좀 틀려졌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래서 관점을 가지고 내가 가야 되는 거, 어디를 가야 되는지가 엄청나게 중요해요. 내가 지금 현업에서 가지고 움직이는 거는 아무도 안 나.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신뢰하고 직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개진을 하고 싸울 정도로 충고를 하고 그 다음에 의사결정이 내려지면 열심히 따라서 그런 헌신적인 문화를 이 기능이 이 팀워크 이루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문화를 만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과하면 안 돼. 집에 우리 인물이 많아가지고 그냥 돈으로 할 수 있는 답을 하시든지 안 그러면 정말로 인맥이 좋아가지고 그냥 택하만 찾으면 그냥 노출이 나오는 거에다가 하시든지 그게 아니고 그냥 벤처나 중소기업을 한다. 기존의 수익 팔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 한다. 이 직원들하고 이 문화를 만들 자신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카카오톡이 성공한 핵심이지만 저걸 잘해서 성공한 것도 있지만 저렇게 안 하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여기 이제 애플이라든지 글로벌 기업들이 주로 하는 사회라 영어로 이제 많이 그런 거 하는데 디서블이 꼭 커밋이라는 거가 문제 같은 거예요. 연락에 자기가 의견적인 하다가 매니저가 안 돼, 이번에는 이렇게 해보자. 그러면 죽으라고 반대하는 애가 더 열심히 해. 매니저가 시키는 대로. 그래서 2개월, 3개월이 되면 매니저가 틀린 걸 알아. 그러면 그때는 완전 틀린지가 아니고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 결과가 A, B가 뭐가 됐든지 간에 A로 가면 금상첨화고 틀린 결정을 하더라도 다시 B로 금방 돌아갈 수 있는 원천이 힘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팀워크가 어마어마하게 사라지고 있는 그런 그래서 오픈마인드하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했는데 잘 보입니다. 그 다음에 조직을 초창기에 카카오톡 만들 때 3년 동안에 조직을 40분 바꿨답니다. 3년 36개월이 40분 한 달 한 번씩 바꿨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시장에 따라서 수시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했다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비슷하게 서비스 출시했어요. 서비스 출시했어요. 하다가 떨어지면. 그래서 지금 성공했던 이유는 또 지금 3가지 서비스를 12명한테 4명씩 3팀을 만들어서 만들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기억나는 거 카카오 아지트 기억나세요? 네. 제가 카카오 아지트 막 교육학으로 다니고 그랬는데 그때 카카오 아지트하고 카카오 링크라는 거랑 카카오톡이라고 하는 걸 3개를 개발자 2명, 기획자 1명, 디자인 1명 한 팀씩 3팀을 만들어서 만든 거예요. 여기는 셋 중에 어떤 게 잘 될지 모르겠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3개 다 만들자. 그래서 12명이 하나 만들기 힘드니까 4명씩 쪼개가지고 2달에 하나씩 다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딱 만들었을 때는 뿌렸어요. 카카오톡은 반응을 했는데 이게는 반응이 별로 안 와. 그 중에 하나는 카카오 스토리랑 비슷하긴 한데 좀 틀린 그런 거예요. 그때는 반응이 안 왔어요. 카카오톡은 이렇게 자기 문자 보니까 다른 사람이 못 보잖아요. 근데 그때 만드는 거는 문자 보내는 게 다른 사람도 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는데 반응이 카카오톡에서 다 적고 여기다 집중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다 집중을 한대. 그래서 선택과 집중을 두 가지 이유를 배반적인데요. 내가 6개월 뒤에 3개월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다 하자. 그랬다가 이게 뭔가 될 것 같네?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하나만 하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잠깐 동안은 여러 개를 할 수도 있다. 불확실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무작정 공부하는 무식한 거고 반응이 왔으면 또 선택과 집중. 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사결정 가운데 그래프로 보면 발상과 수령을 2개월 단위로 했다라는 거예요. 했다가 그래서 그런 패턴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모바일 국토라는 서비스로 네이버랑 한번 붙겠답니다. 이번 주에 기사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하고 합병했잖아요. 카톡이 다음하고 합병해서 첫 번째로 그래서 우리 이거 하겠다라고 밝힌 게 모바일 국토 온라인 오프라인 뭐냐
지금 온라인 모바일 스마트폰 앱에서 지금 뭔가 이렇게 돌아다니면 로컬에 돌아다니면 그 맵 위에서 내가 있는 위치 맵에서 뭐 내가 관심 있는 걸 딱 버튼 누르면 뭐 레스토랑도 나오고 딱 나오는데 그 중에서 극단이 표를 사고 싶은데 그냥 뭐 극단표를 사는 거예요. 그것도 유비쿼터스 시대에 다 있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사용자 저변이 환경이 이렇게 구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됐는데 이제 지금 패러다임이 이게 될 때가 됐다라고 본 거예요. 저도 지금 이걸 하겠다라고 3년 전부터 하고 있어요. 모바일 리뷰부터. 그래서 이름도 지었는데 2개를 지었는데 하나는 모벤트. 유현진 대표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이벤트팜. 이거는 이제 저희 집사람이 붙이는 이벤트팜 들어보셨어요? 그 이름을 2011년도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팡 짜고 판다는 도메인을 다 잡았는데 애니팡을 안 들었어. 근데 애니팡이 아니고 ANI라서 안 들었어. 그래서 팡자는 다 적었어. 모바일팡, 애니팡 도메인을. 그렇게 해서 하여튼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저는 여기서 이제 총알을 다 써버려가지고 이제 클라우드 개발 이런 거 들고 있어요. 네. 그런 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욕심 없이. 박영환한테 하고 하면 되겠네. 착하니까. 그래서 네? 케이크나 인지에서. 그래서 지금 이벤트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관심을 서비스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관심 있는 거를 지금 연결해줍니다. 필요할 때. 그래서 온라인상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정보를 오프라인의 스마트폰을 들고 돌아다니는 사람한테 지금 내가 이거 관심 있는데? 를 하면 물어보는 게 아니고 미리 하는 거죠. 저 사람이 저기 가면 이거 관심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네스트 한 것처럼 야 너 이거 안 할래?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라는데 이제 상황 앞서가고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최소한 4명이 들어갔는데 개발자, 기획자, 디자인 그래서 회사까지 들어갑니다. 그거를 얘들이 한다 그러네요. 아 미치겠네요. 그보다 100배 1000배 잘하겠죠. 세상이 한 번 또 바뀝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기회입니다. 보안도 마찬가지고 모든 분야에 네이버와 다음 이제 한번 이게 현재 새로운 시장이 아니고 기존에 몇 조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기회가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창업을 하려고 그러면 이제 IT를 활용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컴퓨터 쪽에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흘러다니는 정보들을 잘 자기가 필요한 정보로 관리를 할 수 있게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그거 하는 방법은 주소를 잘 모으시면 돼요. 특별한 게 아니고 인터넷에 있는 클라우드의 특징이 뭐냐면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온라인에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USB 파일 카피하는 게 온라인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집에서나 회사에서나. 그러면 오프라인에 있는 데이터가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뭐가 남죠? 사람은 죽으면 뭘 남기죠? 호랑이는 오프라인 데이터는 온라인으로 올라가면 주소를 남겨요. 그렇죠. 주소를 남겨. 아까 주소를 자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가장 중요한 것을 넣기라고 자꾸 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표 자료도 주소를 제가 항상 듣고 발표 자료를 주소를 인용을 해보시라고. 그 발표 자료를 내가 즐겨찾기에 어딘가에 갖다 놓으시라고. 그게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니고. 그래서 내가 하려고 하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가 눈에 보이면 무조건
끌어가나요?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끌어다가 집어넣으셔야지. 그 다음에 시간이 있을 때 한번 쭉 정리하고 집고 이거를 잘 하셔야 성공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못하면 성공 못해. 워낙 많아요. 남들은 그렇게 하는데 자기는 안 하고 어떻게 쓰는 거예요? 습관이 안 되니까. 자기 1년 걸려서 만드는 거 옆에서 다 만들어서 가지고 있는데 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스마트 워킹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을 때, 회사 갔을 때 스마트폰을 들고 다니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스마트폰으로 결제도 하고, 마케팅도 하고, 영업도 하고, 고객 지원도 하고. 그런 거를 지금 스마트 프로세스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제품 이름을 다우 기술 아시죠? 네. 한국에서는 제품 이름을 지금 스마트 프로세스라고 해서 세 개의 축을 서비스를 해요. 기존의 그룹웨어로 회사들이 다 이렇게 구축을 중소중견기업들이 하던 거를 스마트폰으로 앱으로 쉽게 할 수 있게 마케팅, 영업, 고객 지원까지 진행할 수 있죠. 세일즈 포스 같은 것들을 그런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도 하나의 기회인데 보안 쪽에 한번 엿보기 기회가 아마 되고 싶은데 아까 그룹웨어를 만든 전 회사들은 스마트 프로세스를 또 그런 식으로 맞춤형으로 만들어서 서비스를 하고 있죠. 가을가을 이렇게. 근데 지금 구글 같은 경우는 오픈 서비스잖아요. 그 오픈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스마트 프로세스 서비스를 할 수도 있어요. 공짜로. 근데 구글에서 물론 이제 시큐리티나 보안을 제공을 하기는 하는데 이제 사람 보안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경우에 아마 보안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스마트 워킹, 그 다음에 방송되고 IoT 이렇게 크게 보면 빅데이터, 스마트 워킹, 스마트 프로세스, 그 다음에 IoT라고 하는 아까 지금 내가 직접 안 하더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동료나 파트너가 IoT 관련된 사업을 한다. IoT가 아니더라도 하는 게 있다.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요. 그 사무실에다가 아까 온도계에 뭐 갖다 붙였더니만 밖에 나왔을 때 앱이 그걸 끄게 해주더라.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온도계 이런 빛을 만나면 그리하게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줄 때 보안은 어떻게 될까? 기인한데 한 회사의 모든 정보가 사생활 노출이 다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거를 기술 보안을 하는 거는 약간 어려운 문제예요. 기술로 알고리즘을 만들어서 보안하는 거는 큰 회사가 해야 됩니다. 구글 많이 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해야 되냐면 사용자 레벨에서 쉽게 가볍게 보안을 해줄 수 있는 솔루션들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다는 그게 아마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O2O로 이제 안과 맞게 붙인다는 거죠. 그래서 그 컨텐츠가 고객을 쫓아간다라는 게 디지털 시대의 트렌드였거든요. 아날로그 시대에는 고객이 컨텐츠를 검색해서 찾았고 디지털 시대에는 RSS 웹 입점을 하면서 컨텐츠가 세팅을 하는 걸 쫓아와서 정보를 준다라는 건데 이제 어떻게 한 발 더 해가지고 정보를 주는 게 아니고 이거 좀 끄고 다녀. 네, 알려줍니다. 약간 뭐 사우나 간지 오래됐으니까 오늘은 좀 가봐. 사우나 가서 좀 쉬어. 여기 행사에. 그런 시대가. 그래서 아까는 네 가지가 없이 창업을 해야 된다는 거고 거꾸로 안과 밖을 바꾸면 네 가지를 활성화해서 하는 사업을 하시게 돼요. 네 가지를 활성화해서. 첫 번째 아까 돈, 자본금, 직원, 사무실, 상품 재고, 또 똑같은 건데 그걸 뒤집어 본 거예요. 네. 그래서 아까는 자본금 그러면 들어오면 쓰려고 하는 돈이잖아요. 이용으로 사용하려고 하죠. 지금은 돈을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요. 천문 같은 돈을 투자를 해, 배팅을 할 때 배팅을 할 수 있는 데 쓰셔야 됩니다. 아까 카카오톡. 지금 제가 그걸 알아서 얼마나
가슴이 웅얼했는지 모르시죠? 한 사람 앞에 연봉이 4천만 원 정도 치고 네 명이면 1억 6천이잖아요. 네 팀이면 6, 7억밖에 안 되잖아요. 1년에. 뭐 큰가 하면 크고 작은 거 하면 작은 돈인데 1년에 인건비 6, 7억이면 카카오톡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3번을 트라이해도 그중에 하나를 올라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달 동안 만들고 업그레이드 1년 동안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돈을 안 썼냐? 썼다고요, 다. 그죠? 방법이 잘못됐다고가 그런 방법을 몰라준 거예요. 저도 나름대로 나온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했는데 최고로 앞서가는 방법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건 성공하는 거보다 반대로 방법으로 갔다는 그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괜찮으시고 아니면 붙어야 돼요. 무조건. 어디 가서 붙든지 붙으셔야 돼요. 아, 저렇게 하고 그것도 있는 안 되면 이제 1인 참여 기업이 더 낫다라고 이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대 트렌드는 멀티 cap으로 가는 세상이거든요. 지금 2050년이 되면 직장이라는 게 없어진대요. 미래 보고서를 보면 2050년 되면 회사가 없어져요. 회사가. 일하고 파트너하고 프로젝트는 있는데 회사가 없어요. 소속이 없는 거야. 필요하면 모여서 일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공간이 있는 거죠. 회사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트렌드가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의 기능을 가지고 나만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1인 참여기업이 되시고 나머지는 다 붙어서 합니다.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돈을 지금 세팅할 때 전체 그림으로 해서 이용을 하는 탈부에 그랬을 때 세팅을 하면 충분히 세팅이 되는 건데 그냥 여기서 비용으로 쓰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룡 직장 공료를 돈 주고 해주는 시대는 이제 지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 커뮤니티를 통해서 포럼을 통해서 협력을 통해서 파트너십을 통해서 그 다음에 공간 사무실 공간 활성화 이런 데 많이 들어보셨죠? 예. 그동안은 지금 방가박을 바꾸는 작업을 하는 거고 유체이탈을 지금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유체이탈을 해서 지금 그 공간에서 내가 나와서 밖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이라고 하는 게 뭐 하는 용도죠? 고객을 만나서 뭔가 매출을 일으키기 위한 영업 행위를 하는 곳이 사무실이잖아요. 그걸 내가 유체이탈을 파는 사람 입장이 아니고 여기 물건 사는 사람 입장에서 공간을 바라보라는 거죠. 고객이 필요에 의해서 뭔가를 찾으려고 상담을 하러 온 것이잖아요. 바꾸실 때. 그러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지금은 내가 한 군데 공간이 있는 데다가 사람들을 불러모아서 매출 행위를 하잖아요. 그죠? 거꾸로 필요에 의해서 사람들이 모이는 거. 내가 팔려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거꾸로 필요로 해서 찾아다니는 곳에 내가 찾아가면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게 사무실이라는 거죠. 오프라인으로는 그런 매장들이 있을 거고, 그죠? 온라인으로는 그런 데가 어디가 있을까요? 페이스북 그룹 같은 데죠. 그래서 공간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우체를 하셔가지고 고객들이 필요로 해서 찾으러 다니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필요로 해서 찾아다니는 데를 내가 가 있는 곳이든지 사무실이라는 공간을 그렇게 보여줘요. 만약에 또 내가 가지고 있는 공간이 있다라고 하면 그런 용도에 맞게 사람들을 불러모아야 된다. 그 다음에 관심. 상품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만들어서 내가 원해서 만든 제품을 하는 거잖아요. 그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지금 쭉 여기 분당성하고 선전역 예. 어렵다. 딱 내렸어. 이렇게 하면 스마트폰 딱 꺼냈더니만
오른쪽으로 가서 위로 올라가서 쫙 올라가요. 내리자마자. 그러니까 내가 뭘 누르지도 않았는데 집에서 나는 오늘 여기 갈 거야. 이 칼렌더에 세팅을 해놨으면 그 시간에 맞춰서 여기 또 내리자마자 해가지고 어디로 가라고 막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품을 내가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소비자가 필요한 것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줄 수 있게 그렇게 관심으로 생각을 해서 이거 쉽지는 않았는데 얘를 많이 이제 해보시면 알겠는데 그래서 안과 밖을 뒤집는 거예요. 이렇게 안과 밖을 뒤집어서 여러분이 밖으로 가셔야 된다고 밖에서 여러분을 지켜.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여러분께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이 유일한 가치, 유일한 밸류를 하나 정도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걸 너무 고집하지 말고 그거는 내 가치이고 그런 거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 가치를.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덮쳐요. 그게 그래서 그 이제 뭐 스토리는 말씀을 다 드렸는데 15분 남았는데 나머지는 이제 쭉 넘어가 볼게요. 네. 궁금한 거 있으면 스톱 시켜주세요. 그래서 지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모바일 컴퓨팅, 클라우드 컴퓨팅, 소셜 네트워크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모바일 컴퓨팅이라고 하는 거는 보신 것처럼 모바일 인터넷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기예요. 전화기에 컴퓨터를 넣기 위해서 이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왜 이런 게 나오는지가 관점을 바라보시라는 질문을 드립니다. 스티브 잡스가 왜 이거를 만들었는지, 똑똑해서 만들었는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관점을 바꾼 거예요. 관점. 스티브 잡스가 모든 세상 사람들이 관점을 안 바꿀 때 스티브 잡스 혼자서 관점.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성경현지 이런 데 가서 풀 브라우저라고 여러 가지 보실 때 알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에 브라우저가 그때는 풀로 안 나와요. 그래서 동영상도 안 되고 뭐 이미지도 잘 안 나오고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하프 브라우저. 반응된다. 한 90% 되면 풀 브라우저다. 그걸 우기면 누가 그게 무슨 풀 브라우저냐. 플래시도 안 되는데 그렇고 그랬다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전화기에 브라우저에서 컴퓨터처럼 볼 수 있게 하는데 기술을 발전시키는데 모든 사람이 힘을 들었어요. 공인사, 소타, 누구도 장비 만듭니다. 근데 스티브 잡스가 이런 걸 합니다. 브라우저 크크크. 또 왜 하지? 결국은 인터넷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전화기는 인터넷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럼 브라우저를 꼭 써야 돼? 뭐, 인터넷을 왜 하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야. 의사결정. 내가 어떤 차를 타고 갈지, 밥을 뭘 먹을지, 물건을 뭘 살 때 하지, 검색해가지고 필요한 정보를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인터넷을 사용한다. 오늘 인터넷 하는 사람들은 다 알아요. 인터넷의 트렌드가 웹 2.0으로 하면서 옛날에는 그냥 정보만 검색을 했는데 지금은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쓰는 걸 다 알아요. 근데 다른 관점에서는 바꾼 거예요. 스티브 잡스는 그래? 의사결정을 하는데 브라우저로 굳이 어렵다면 필요한 정보를 그냥 찾아서 해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해되시죠? 키워드 하나 치고 정보 찾고 키워드 하나 치고 정보 찾는 거를 탭으로 만들어서 넘어가가지고 넘어가지고 아주 단순한 거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관점을.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니 스티브 잡스가 얼마나 웃었을까요? 아니 이게 막 혼자서 방에서 이 생각을 하는데 엄청 웃었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기술은 자기가 다 가지고 있어요. 맥킨토시 만들면서 다 있어요. 아이콘도 다 있고 맥킨토시 아이콘 만들었잖아요. 다 있어요. 멀티 터치. 단지 할 거는 컴퓨터에 있는 iOS를 여기 조그만 스펙으로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기술적으로 접근을 했으면 못했을 텐데 컴퓨터라는 거.
다음에 지금은 플랫폼 전쟁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크게 두 가지 플랫폼 전쟁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스토어, 그다음 또 하나는 지금 사용자 경험의 확장인데 지금 애플하고 구글이 스토어를 얻는 무에서 유에 이제 판을 만든 거죠. 거기에 편성을 해서 보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왓츠업 아시죠? 미국의 네. 카카오톡 같은 거. 네. 페이스북이 합치면 아시죠? 그것도 한 10몇 주에 하는 거예요. 20조, 19조. 그것만 막 20조에 그래서 보시면 뭐 미국에서 내가 참조 안 하더라도 충분히 이걸 오버 더 탑이라고 그래요. 옛날에 KT가 ADSL 따라가고 인터넷 해주면 웨이브가 돈 탑을 갔잖아요. 그렇지. 기사비 하나도 안 내고 그거하고 똑같은 거죠. 플랫폼을 열심히 만들어놨으니까 그 위에 앱을 만들어가지고 저희가 돈 벌어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IoT 세상에 가면 이거를 만들려고 이제 전부 다 할 거예요. 에디터들은. 근데 여러분은 이거를 만드는 분야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스마트 2.0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모바일 컴퓨팅이 패러다임이 바뀌는데 여러분은 스마트 워킹을 하셔야 되고 여러분 고객이 스마트 워킹을 하고 있다. 24시간 돌아다니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화장실에서 또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컴퓨터 접속하는 게 하루에 30분 1시간. 그런 사람을 대상으로 마케팅 영업한 거랑 24시간 버스 타고 전철 타고 밥 먹으면서 화장실 가면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인데 마케팅 영업을 하는 방법이 똑같을까요? 틀릴까요? 예. 당연한 거죠. 또 관점을 거기다 갖다 놓고 내가 뭘 해야 되냐. 그럼 본인이 정답을 다 알아요. 누가 아는 게 아니고. 그걸 생각해 보면 혼자 웃어야 돼, 이제 방에. 내가 다 가지고 있어. 스티브 잡스. 그럼 스티브 잡스. 관점만 바꾸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크라우드 컴퓨팅. 뭐 다 쓰고 계시죠? 드랍박스 IT 하시니까. 안 쓰시면 최소한 여기 나오면은 반드시 쓰셔라. 제안을 드리고 있어요. 드랍박스, 에버노트. 그래서 뭐 인프라스트럭처 에즈 소프트웨어, 스토리지 에즈 플랫폼 에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거를 써보라고 하는 이유는 개념을 써보셔야지 돼요. 그 다음에 소비자도 저런 글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사용자 중심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사용하는 환경이 좀 다르거든요. 이 카카오톡의 김동수 회장도 하는 얘기가 NHN US를 가서 그게 엄청나게 좋은 기회였다고. 가가지고 자기는 평생 공급자 입장에서만 주로 활동을 했는데 미국 갔을 때는 사용자 입장에서 원 없이 수밖에 서비스라고 생각은 다 해본 거예요. 여러 가지 오만 아이디어가 다 나오는 거죠. 거기서 여러분의 내만의 가치가 찾아올 수 있거든요. 사용자 관점에서 보시면 여러분이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찾을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 쪽도 마찬가지로 플랫폼 문제가 하고 있어요. 요즘은 플랫폼을 해야 돈이 된다는 거는 스티브 잡스가 가르쳐줬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알아요. 아, 내가 팥대기를 만들면 가만히 앉아도 돈 버는 걸 아니까. 그래서 카카오톡도 그렇게 한 거거든요. 다 알아.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기술을 대단한 걸 만들려고 하지 말고 기술을 조그만 거 만들고 다른 사람하고 갖다 붙어서 판을 만들는 거예요. 내가 판을 만들기 힘들면 남이 만든 판에서 갖다 붙어서 또 다른 판을 만드는 거예요. 1등을 하셔야 돼요. 무조건 하고. 1등 하기 쉬워요. 어떻게 하냐. 대한민국에서 1등 하기 어렵다 그러면 지금 여기 강남구에서 1등 하면 1등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식을 앞에 자꾸 갖다 붙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1등 할 수 있는 걸 가졌어요. 근데 빅데이터 시대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단순한 하나라도 정보를 모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서 이제 패러다임의 변화가 움직이는데 이 빅데이터 시대의 모든 정보를 융합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로 바뀌고 있는데, 이거, 넘어갈게요.
그래서 결국은 두 가지 형태로 발전이 되고 있다. 위키와 큐레이션. 그래서 위키 PD하는 다 아시죠, 그죠? 예. 백과사전. 예. 그래서 모든 서비스에 위키의 기능이 들어가게 돼 있다. 그리고 이게 한 3년이나 5년 뒤에는 미디어 있죠. 그러니까 알리기 위해서는 미디어를 사용해요. 매스 미디어, 신문, 잡지, 방송 뭐 이렇게 그런 게 이제 온라인 미디어, 그다음 소셜 미디어가 되는데 그게 앞으로 3년, 5년 뒤에는 기존에 있는 게 줄어요. 이게 두 개로 다 바뀌어요. 그래서 이해합니다. 그래서 뉴스 같은 경우도 위키 기능이 들어가는 위키가 뭐죠? 한 사람이 뭔가를 올리면 나머지 사람들이 막 추정을 해가지고 집단적인 의미를 발휘해서 최종 버전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을 그렇게 만들면 백과사전이 위키 백과사전이 되는 거죠. 이 위키 미디어 같은 경우는 뉴스, 온라인 뉴스를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기자가 기사를 올리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이 기사를 올리면 누가 딴 사람이 막 고쳐와. 그렇죠. 세월호에 뭐 아직 못 나왔어. 그냥 나왔대. 막 아까 보면 정리가 돼요. 정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히스토리를 쫙 있기 때문에 정리됐다 다시 되고. 그렇죠. 검증이 그래서 사전 이런 백과사전, 뉴스 미디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도. 그다음 큐레이션. 서로 다른 정보를 아까 연결해줘요. 아까 이제 네스트 같은 경우는 한발 더 하는 거죠. 서로 다른 걸 사람이 필요한 정보를 연결해주고 뿐만 아니고 지식까지 하는. 그래서 이런 소셜 네트워크 패러다임에서는 같이 창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관점을 바꾸시고 나만의 가치를 만드셔야 살아가는 것이다. 이점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신기술 보면 바꾸는 자료인데 사물 인터넷, 빅데이터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클라우드 컴퓨터는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막 올라오면서 막 없어져요. 그래서 이거 쫙 선 넘어서 여기서 여기 다시 올라가면 안전기 다시 제대로 된 성장기. 그래서 사실 요거 올라오기 전까지는 없어지는 것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여기 요 선상으로 이미 안착됐던 거로 보는 거고 좀 연착륙 그래서 이미 이 세 가지는 틀림없이 앞으로 가는 기술이다. 그래서 스마트폰하고 클라우드 두 개가 같이 따라간다. 스마트폰이 나와서 클라우드가 된다. 이게 스마트폰 가지고 클라우드를 안 한다.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는데 뭔가를 안 하고 나오실 거예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아까 드랍박스나 에버노트나 구글 지메일을 안 쓴다. 뭔가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틀림없어요. 이렇게 일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아이폰하고 트위터. 트위터가 이전부터 있던 게 아이폰이 나오면서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SNS로 남들은 SNS를 비즈니스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사물 인터넷들이 이제 지금 막 요동을 치고 있다. 모든 사물에 다 있죠. 이제 아이워치, 구글 글래스 이렇게 비교를 쭉 해봤어요. 클라우드 서비스 비교하는 거 보시고 SNS도 비교하는 거 보시고 그래서 지금 쭉 보시면 비즈니스 자가 많이 붙어 있는데 앞으로 SNS도 비즈니스 용도로 많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지금 가치를 여러분 이제 돈을 벌겠다 이런 시대는 뭐냐면 돈을 난 무지 벌어서 잘 살겠다 말은 그렇게 하더라도 정말 돈 벌려고 하면 돈 벌어서 뭔가 딴 걸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을 찾는 방법을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순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지속 가능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ICT 패러다임은 한마디로 보면 연결되고 있습니다. 아까 컴퓨터, 모바일, TV가 전부 다 연결되고 있다. 모두 연결되고 있는데 다만 유체이탈 하셔가지고
찾아보면서 무엇을 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떠나 있어야 이 공지나 이런 말도 귀에 들어옵니다. 자기는 가만히 앉아 있어가지고 자기 기술만 들어가 보고 있으면 공지나 들어보셨어요? 에볼루션 함께 진화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나와 있는데 지금 혼자 내가 열심히 해서 한다. 저는 아까 협업 모델을 하려고 했는데도 안 되는데 혼자 한다. 지금 돈이 많으시면 하고 그냥 행복하니까 그걸 하니까 그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는 없다. 다 갖다 붙이세요. 브랜드, 사람, 작업 있는데 갖다 붙이고 나는 사람 같이 할 사람만 있어. 딴 데 갖다 붙여. 네 개 중에 하나만 있어도 할 수 있다. 일인 창조기업부터 시작하셔야 되고 그런 템을 만들어서 해야 되고 부족한 거는 아까 의외로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아까 세팅을 만들었으니까 뭐 한 팀만 하면 1억 5천. 그것도 1년 안 하고 우리 2달 만에 한 번 해보고 한 3번만 해보자. 6개월. 그럼 1억이면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위한 자금을 기준으로 그 다음에 그러면 말씀드린 하나만 가지고 이런 형태로 이제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기 그 하나만 전문적인 거 좁게 가지고 모든 데 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스마트 디바이스의 진화는 이렇게 태블릿, 스마트폰, 스마트 TV, 그 다음에 플랫폼하고 오디오팝 시스템이고 기술적으로 보면 이런 게 모든 특징이 이것 때문에 가능하게 된 거예요. 사실 이제 기술적으로 이야기하면 다 두 가지예요. IT, 멀티미디어, 표준, 오픈 스탠다드. 이것 때문에 지금 말씀드린 게 기술이 컴퓨터하고 전화기가 모바일 IP하고 멀티미디어가 되기 때문에 합쳐져서 스마트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성을 좀 아시면 이걸 아시면 컴퓨터나 전화기나 TV가 똑같은 부분을 알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더 확장을 해보면 더 확장이 돼서 사물 디바이스가 되고 결국 전화기가 이제 내 몸에 붙이는 모든 게 스마트 웨어러블 디바이스가 되는 거예요. 글라스, 드립, 마크, 손목시계부터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디바이스, TV, 세탁기, 냉장고, 세탁기 안에 계란 넣어놓고 이렇게 넣고 밖에 나가면 슈퍼마켓 딱 가면 딱 하면은 계란 사지 말고 뭐 사고 뭐 그걸 사야 되는 냉장고가 알려줘요. 그래서 시장에 포함은 아까 전에 무지 어렵다고 이제 자꾸 말씀드렸는데 지금 특성을 보시면 아주 단순한 데서 새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카카오톡도 판을 만들기 어려우면 있는 판에서 쉽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1세기에는 상품을 A에서 A-C 이렇게 전혀 새로운 걸 만드는 것도 기술이지만 관점만 바꿔서 살짝만 틀어도 있는 거 보면 새로운 상품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 세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3C라고 하는데 지금 크리에이트, 커넥트 이런 게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세 가지 전략을 가지고 초연결 사이에 연결을 하셔야 되고요. 아다지오라는 걸 가지고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지금 협업 지수를 높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유나 하셔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새로운 가치를 만드셔야 되고.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는 이런 걸 가지고 실제 커뮤니티를 한 3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여기에 창업각이라고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이 있는데 요거 읽으시면 가셔가지고 가입하셔서 거기에 질문을 올려주신다든지 하시면 추가 정보라든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